네, 안녕하세요. 이제 해군과 공군 같은 것도 별다르지 않았지만, 근데 해군은 좀 달랐던 점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현역에서 많이 뽑았었고, 그리고 영입 대상자에서 뽑았던 거죠. 좀 바뀐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육군처럼 아무나 이렇게 막 잡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음지에서 뽑은 건 아니고 정식적으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뽑았던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군대 영입 대상 중 엄격히 선발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해군에서는 1976년도 UDU 대장을 맡았던 조강현 씨의 증언입니다. UDT와 UDU 훈련은 같았다. 구분하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시는 UDT가 활동을 했었고요. 비전시 때는 UDU들이 요원으로 이렇게 선발이 된 거죠. UDU는 대북 첩보부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1970년도에는 UDT 출신들이 절반 이상이 UDU로 들어가서 부파 활동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UDT에서 신분 자체가 UDU로 바뀌어가지고 갔던 겁니다. UDU는 교관도 UDT 출신이 맡았습니다. 부파공작 대원 중에는 전시자와 행부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UDU에 있다가 UDT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내가 UDU 대장으로 부임하다 보니 나한테 훈련받았던 UDT 대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강한 훈련에도 반발을 했지만 뒤날 만나서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말했다고 하네요. 소수정예를 지향했던 UDU는 해마다 10명 정도의 요원을 충원했고요. 워낙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니 애초 40명에서 50명을 선발해도 훈련 과정이 낙오되고 실제 채용이 되는 인원은 10명 안 받기였습니다. 1986년도 UDU에 입대한 전영안 씨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UDU가 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군에 입대를 앞두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물색간의 언질에 속아 특수정보요원으로 모집이란 멋진 구호에 현혹되어 들어간 곳이 바로 UDO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저씨에 나오는 화려한 주인공, 영화 아저씨 아시죠? 거기에 UDU 출신으로 나오죠. 공군도 있었습니다. 공군도 역시 물색조를 통해 젊은 공작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육군과 해군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포섭을 했습니다. 공군 첩보부대는 90특무대대 대위 출신 전영훈 씨는 공군 부파원 중 현역 극소수에 불과한데 정말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군 아직 부파공작원은 예전 선배들 빼놓고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을 시켜주겠다, 집사의 돈을 주겠다, 그리고 계급장을 달아준다, 부파공작원을 모집했고, 공군 관할 부대가 실미도 부대죠. 실미도 부대는 없어졌고, 이런 이유에서 포섭된 민간인이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부파공작원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정보사는 첩보대원 모집 방법부터 운영 방법까지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03년도부터 정도 됐을 거예요. 저한테 대저들 개편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가 2003년도부터는 특수정보부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육군과 해군 첩보요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다시 비공개 모집으로 전환했고요. 2003년도부터 정식 군인 신문에서 정기 외출과 외박 허용하면서 사실상 정규군 부대 운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외출은 없었는데, 그리고 외박도 없었고, 그리고 뭐 휴가는 있었지만 2년에 한 번 이렇게 있었죠. 저 때만 해도. 그러다가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UDU와 이제 UDT 그리고 공군 첩보부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정보사 비밀문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평촌, 안양, 인덕원 저희 밥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